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헌재 고민이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내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헌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원래 우리 법상 180일 이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리는 180일 이내 결론 내면 되고 네. 사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4월 18일이 사실 어찌 보면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그날까지가 이제 만일 퇴임해버리면 이제 6명 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고려해야 될 대상이긴 한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사실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저는 지금도 보기에 아직도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는 네.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 아직까지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평의가 길어질 리가 없고 평의가 끝나야 이제 평결로 가가지고 이게 하는데 네. 지난 그 헌법재판 심리를 잘 지켜보면요 4명의 재판관은 아예 질문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은 제가 보기엔 어떤 형태로든 아마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네. 질문을 많이 했던 4명의 재판관들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뭐 끝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과거 우리가 자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례를 생각해서 뭐 14일 만에 했다, 뭐 11일 만에 했다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굉장히 중차대한 거기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려는 듯한 그다음에 180일 내만 끝내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좀 지적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나중에 사후적 동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선고 이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뭐 관측이 상당히 저는 뭐 합리적,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견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광장에서 국론이 2개로 쫙 갈려져 있기 때문에 헌재가 나름대로 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물론 정해진 일정 자체가 뭐 법상으로는 180일 이내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신문이 제목이 이런 그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내부의 내용과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고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 판결을 내리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위헌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8땡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체제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이번 기각도 8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추천을 누가 했느냐, 정치적 성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판결이 나뉠 거라고 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명백한 이 법리적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견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의견이 지금 빨리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쟁점이 한 5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이 쟁점에 대해서 아마 총론적으로는 결론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강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별개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 조그마한 차이를 넘어서 빨리 이 총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그 결론을 빨리 공표하는 것이 국론 이 뭐랄까 통합이라든지 전국 수습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죠. 뭐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네.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26일이니까 그건 뭐 말하자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 기일이 선고가 된 거죠. 근데 대통령 그 선고는 마치 이거는 뭐 그 전에 해야 된다는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숙고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결정문에 담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만 지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게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유죄 판결을 받는 걸 전제로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없지만 헌재가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정치적 고려 사항까지는 하진 않을 것으로 보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크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세 가지가 지금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각하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용이야 뭐 당연히 청구권자가 그 얘기한 소추 사유가 이제 이유 있음이 되는 거고 네. 기각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건 청구 거부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요즘 나오는 각하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내란죄를 여기서 소추 사유에서 뺀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내란죄로 주요 기소된 사람들의 헌재 심리에 나와서 얘기했던 증거의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겠다면 아예 헌재가 없었던 일로 각하할 수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갈래를 못 잡을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 딱 정해진 지금 날수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오는 거지만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제거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오히려 뭐 헌재가 고려하진 않겠지만 네. 사후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좀 갈등 분열과 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좀 저는 좀 그 가능하지도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합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여당의 입장도 여전한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의가 이미 끝났고 그 내용까지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헌재가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평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당의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 지금 그 확인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뭐 공정성, 절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정치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까지 가시한다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본인이 어제 뭐 승복 운운했습니다만 일종의 그러니까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선고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이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는 빨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묵인, 방조, 공모까지 뭐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먼저 나올 경우에는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일종의 예측치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그 고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당의 대표가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자체가 지연 부분을 정치적인 선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선행 판단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너무 다툴 이유도 없고 저는 헌재가 이렇게 시간 끌 이유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윤 대통령 심리보다도 5일 먼저 끝냈고 자 네. 그리고 이거는 9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심리를 끝냈다는 얘기는 들여다볼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다음에 뭐 특검법에 대해서 방조했다거나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느냐잖아요. 근데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나는 말렸고 나의 생각에는 아직도 이거는 절차적인 어떤 합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해서 윤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도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우리의 경제적 상황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리가 먼저 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냐, 이 부분은 뭐 정략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마은혁 재판관 위헌 여부도 최상목 대행에게 위헌이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당신이 위헌적인 판단을 했으나 우리가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는 비교적 쟁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빨리 지금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의 어떤 그 선행 지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만일 헌재가 이걸 고려한다면 그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죠. 법리적 고려와 이거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지 만일 이 부분을 너무 뒤로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순서는 한 총리 다음에 대통령이 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헌재 판단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수용력들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헌재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승복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당연한 뭐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 사법 질서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 여야 모두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네.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죠. 아무래도 탄핵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대선 국민이 바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당 소속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 국민이 펼쳐질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민의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지도부가 미리 어느 정도의 차별화 내지는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쪽 일각에서는 사실 앞서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기각이 아닌 각하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만약에 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 그럼 대통령 직무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뭐 야당을 비롯한 뭐 시민단체 그것도 상당수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돼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승복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종의 뭐랄까요 국론적인 분열과 반발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미리 선을 긋고 승복을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식의 정치적 명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과연 이 각하나 기각이 과연 가능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거론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치듯이 얘기했다. 네.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임을 천명했고 그다음에 네. 공식 회의에서 석상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 하던 발언인데 유튜버 인터뷰에서 아니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는 그거는 사실 진정성도 없고 그다음에 네.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뒷받침하는 수준의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그걸 천명하고 기자들 앞에서 네.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 보고 왜 승복 메시지 내지 않았냐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 마지막 최후 변론 때 왜 안 했느냐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마지막 진술 기회잖아요. 그 변론 기회에서 사실은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내 직이 파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본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한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통령의 방어권 측면을 이해해 줘야 되고 당과 지금 변호인단이 냈다는 건 우리가 변호인단을 왜 둡니까? 본인의 어떤 대리를 하라고 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단의 메시지가 물론 윤 대통령이 저는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우리 국가 발전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식의 그런 좀 약간 이중적인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서 네. 어찌됐건 여야 모두 더 구체적이고 더 명징한 그런 좀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변호인단을 통해서 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나라가 두 갈래로 갈려진 그런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좀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저는 뭐 당연한 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놓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은 지난번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보여준 태도 자체가 사실 승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속내를 다 모두 만천하게 다 보여준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호수의 달 그림자를 쫓는 행위라는 등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등 이런 식의 개변과 그리고 또 부인,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이 속내에는 이 사실은 그 아까 뭐 법률 대리인은 뭐 승복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 당사자가 징계에 회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사고 친 당사자가 징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승복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내가 가면 어떤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의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승복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모든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가 이 지금 승복에 대한 뜻을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본인이 구속 취소로 석방돼서 나올 때 했던 대국민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을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랄까요, 자신의 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지금 민심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런 뭘까요, 이 심리적 불복 상황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뭐 여야가 사실 흔쾌히 승복을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그 여야가 승복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 게 지금 여야가 뭐 서로 우리는 승복하기로 했다는 등 뭐 이렇게 기싸움만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야가 승복을 같이 공식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걸 제어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승복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네. 저는 방화벽을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화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게 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경우에 이 심리적 이 내전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야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복 합의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 보고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닥친 이 공화정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 이제 곧 헌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잖아요. 그게 뭐 네. 이게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4월 18일 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와 정비례해서 지금 광장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 가고 있으니까 네. 이걸 좀 시켜줄 수 있는 방화벽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보고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가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회나 여야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꼭 이번 주 안에 좀 그 머리를 맞대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